어, 네, 2021년도에 시행된 2022학년도 수능 대비 6월 모의평가 나머지 독서 지문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지문은 네, 그렇게 어려운 지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에는. 왜냐면은 이게 이렇게 복잡하다거나 뭐 긴 지문이 아니고 짧은 지문이었고 좀 명확한 지문이어서, 그리고 상식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도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시간을 좀 단축할 수 있는 그런 지문이었던 것 같아요. 한번 보도록 합시다. 10번 윗글에서 베카리아의 관점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1번 보니까 공동체를 이루는 합의가 유지되는 데에는 법이 필요하다. 뭐 이거는 맞죠. 우리가 이 지문에서 어떤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법을 정해서 형벌을 정하고 그것을 이제 시행을 해야 된다는 전체적인 입장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1번 맞고, 2번 사람은 이성적이고 타산적인 존재이자 감각적인 존재이다. 찾아볼까요? 이성적이다. 뭐 감각적이다 여기 있고, 타산적이다 여기 나와 있죠. 타산적 쭉 타산은 어떤 의미냐면 이 이익과 손해를 계산하는 그런 계산적인 모습을 타산적인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번도 맞고요. 3번 개개인의 국민은 주권자로서 형벌을 시행한 주체이다. 뭐 시행한 주체라는 게 있습니까? 시행한 주체라고 하면은 우리가 범죄자를 뭐 처벌해야 돼요. 실제로 뭐 벌금을 직접 받고 뭐 100만 원 받고 또 뭐 감옥에 직접 가두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시행하진 않죠. 국민들이. 대신에 이 시행할 수 있는 어떤 권리를 사법부에다가 이제 위탁을 시키죠. 우리 권리를. 그래서 뭐 여기 주권자가 이를 위탁받아 관리한다. 이 얘기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자, 4번 잔혹함이 주는 공포의 효과는 시간이 흐르면서 감소한다. 이거 맞아요. 네. 일시적이다. 여기 이제 나와 있죠. 죽는 장면, 뭐 사형 같은 것을 예로 들어서 뭐 무시무시한 경험이지만 일시적이어서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에 좀 효과가 덜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다 맞고요. 5번 형벌권 행사의 범위는 양도된 자유의 총합을 넘을 수 없다. 그래서 이건 여기 나와 있죠. 여기 형벌권 행사는 양도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이게 5번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던 문제였습니다. 11번 볼까요?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은 울타리인데 이 울타리는 형벌을 가로막는 방벽이에요. 형벌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끔 억제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범죄가 일어나는 걸 억제해준 역할이 바로 형벌이다. 이런 말이죠. 범죄를 억제해준 역할을 하는 게 형벌이다. 그래서 울타리에 비유를 했는데 공익을 훼손한 정도에 따라서 다르게 형벌을 줘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탕 하나를 훔쳤으면, 절도했으면 징역 10년 하면, 여러분 사탕 하나 훔쳤는데 징역 10년 하면 합리적입니까? 아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벌금 10만 원 요 정도 주면 되겠죠. 벌금 10만 원 뭐죠? 그죠? 그러니까 좀 어떤 공익을 훼손한 정도에 비례해서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거죠. 형벌을 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거 찾아봅시다. 재범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받죠. 법률로 엮어 뚜렷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당연히 형벌을 법률로 정해놔야지 뭐 다른 걸로 정합니까? 맞죠? 3번 범죄가 유발하는 손실에 따라 높낮이를 정해야 한다. 맞죠? 그래서 울타리를 낮게 할 수도 있고 높게 할 수도 있고, 손익을 저울질하는 인간의 이성을 목적 달성에 활용한다. 네, 맞고요. 타산적인 모습. 5번 지키려는 공익보다 높게 설정할수록 방어 효과가 증가한다. 이게 틀렸죠. 높게 설정할수록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죠. 네. 상이한 피해를 일으키는 두 범죄에 동일한 형벌을 적용한다면 더 무거운 죄에 대한 억제력이 상실되지 않겠는가 하면서 약한 범죄에는 좀 약한 형벌을 주고 높은 범죄에 높은 형벌을 줘서 지키려는 공익에 좀 합당한 비례한 형벌을 줘야 한다는 게 이 베카리아의 입장이었죠. 그래서 정답이 5번입니다. 12번 보세요. 윗글을 바탕으로 베카리아의 입장을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짜리 문제네요. 이게 정답이 적절한 건데 4번인데 왜 4번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형벌이 사회적 행복 증진을 저해한다고 했습니까? 적절한 형벌을 줘서 전체적인 사회적인 행복을 증진해야 된다고 봤지 뭐 형벌을 주면 안 된다 이런 말 한 적 없죠.
1번 틀렸고, 2번 사형은 범죄 예방에 효과가 없으므로. 없다고 했습니까? 적다고 했죠. 효과가 좀 적다고 했지. 그죠? 그래서 없다고 한 적은 없어요. 그죠? 3번 사형은 사람의 기억에 영구히 각인되는 잔혹한 형벌. 영구히 각인된다? 금방 잊혀진다고 했죠. 여기 나와있죠. 기억은 일시적이다 해가지고 3번 여기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대신 뭘 해야 한다? 사형보다는 무기징역처럼 자유를 오랫동안 박탈당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줘야 한다, 이런 의미였죠. 4번 가장 큰 가치를 내어주는 합의가 있을 수 없다는 사회 계약론의 입장에서 사형을 비판한다. 뭐 여기 나와 있죠. 갑진형 생병이 포함될 수 없다 하면서 네. 자유로운 인간들 사이 합의를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하여 사회 계약론자 입장에서도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값진 생명을 포함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은 합의가 될 수 없다. 그래서 4번이 적합하죠. 5번 보세요. 피해 회복의 관점으로 형벌을 바라보는 형법학의 입장에서 사형을 무기징역으로 대체하는데 찬성하지 않는다? 찬성하죠. 찬성합니다. 사형을 무기징역으로 교체해야 한다, 대체해야 한다 라고 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이 4번입니다. 13번은 이제 단어 문제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답이 2번인데 이거는 이제 교체 검증이라는 걸 해봐야 돼요. 여러분, 이건 교체 검증이라고 해서 유의어로 바꿔보면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한번 B를 보세요. 단절하다. 요거는 끊어낸다는 거죠. 단절한다, 끊어낸다. 뭐 끊어서 절단시키는 게 단절이죠. 그죠? 끊어낸다는 의미죠. 이걸 한번 바꿔서 한번 써보게요. B에다가 범죄를 가로막는 방벽, 범죄를 끊어내는 방벽. 좀 이상하죠? 뭐가 좀 더 적합한 것 같습니까? 범죄를 예방하는 또는 방지하는, 이 정도의 한자어가 적합하겠죠. 끊어낸다기보다는. 그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 2번이었습니다. 자, 다음 질문 보도록 합시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번 시험에 하이라이트 문제가 아니었나 싶기도 해요. 이 지문이요. 제일 어려웠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이게 PCR에 대한 설명인데, 우리가 코로나 뭐 상황을 겪으면서 PCR 검사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어떤 방식으로 PCR 검사가 이루어지는 건지, 어떤 방식으로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것을 확인하는 건지는 잘 몰랐잖아요. 근데 이 질문을 통해서 좀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은근히 좀 우리가 이래서 우리가 PCR 검사를 받아서 코로나 확진을 받거나 안 받거나 할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내용 문제 봅시다. 14번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는 걸 찾는 건데 정답이 1번이었죠. 이종 프라이머 각각의 염기 서열과 정확히 일치하는 염기 서열을 중형 DNA에서 찾을 수 없다. 찾을 수 없습니까? 네, 여기라고 볼까요? 네, 어딥니까? 중형 DNA란 시료로부터 추출하여 PCR에서 DNA 증폭의 바탕이 되는 이중가닥 DNA를 말한다. 시료로부터 추출해서 증폭의 바탕이 되는 DNA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코로나 감염 의심자가 있어. 코로나 의심자. 이 의심자로부터 시료를 채취합니다. 그렇죠? 채취합니다. I자죠. 이렇게 썼죠. 시료를 채취합니다. 이 시료를 주형 DNA가 이제 시료로부터 주형 DNA를 추출하는 거죠. 주형 DNA. 시료로부터 주형 DNA를 추출하는데 증폭의 바탕이 되는 DNA입니다. 그래서 시료에 우리 예를 들어서 뭐 코를 찔러요. PCR 그 면봉 같은 거 있죠. 찔러가지고 거기서 시료를 채취해서 주형 DNA에 해당하는 어떤 시료를 추출하는 거예요. 그 어떤 감염 의심자의 어떤 그 점막에서
추출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증폭시키는 거지. 있으면 증폭이 되는 거고, 없으면 증폭이 안 되는 거고. 증폭되는 거는 이제 프라이머가 결합을 해서 뭐 증폭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찾을 수 없으면 안 되죠. 그죠? 찾을 수 있어야죠. 그죠? 그래야 증폭이 되겠죠. 그죠? 정답이 1번입니다. 15번 보세요.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은 이중가닥 DNA 특이 염료고, 니은 형광표식 탐침인데, 정답이 2번이었죠. 정답이 2번이었어요. 기억은 니은과 달리 표적 DNA에 붙은 채 발색 반응이 일어난다. 자, 기억은 이 부분 볼까요? 이중가닥 DNA에 결합하여 발색하는 형광물질. 그죠? 형광 표지 탐식은 표적 DNA와의 결합이 끊어지고 분해된 뒤에 탐침이 분해되어 형광물질과 소광물질의 분리가 일어나면 발색이 되죠. 분리가 일어나면 발색이 되고, 결합하여 발색이 되고. 그래서 기억은 니은과 달리 붙은 채 발색 반응이 일어난다. 여기를 보면 알 수 있었죠. 그죠? 결합해서, 기억은 결합해서, 니은은 분리돼서 발색이 일어납니다. 16번 보세요. 어느 바이러스 감염증의 진단검사에 PCR을 이용하려고 한다. 윗글을 읽고 이해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네, 16번. 1번 보세요. 전통적인 PCR로 진단검사할 때 시료의 바이러스의 양이 적은 감염 초기에는 감염 여부를 진단할 수 없겠군. 적으면 진단할 수 없을까요? 적어도 진단할 수 있죠. 있음. 왜냐? 증폭을 시키잖아요. 적어도 증폭을 시킵니다. 그래서 막 여러 DNA로 복제를 시켜서 많이 만들어가지고 이제 검증을 하는 거죠. 있냐 없냐. 그래서 진단할 수 있습니다. 2번 전통적인 PCR로 진단 검사를 할 때 DNA 증폭 여부 확인에 발색 물질은 필요 없으니 비용이 상대적으로 싸겠군. 필요 없습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형광물질 있습니다. 전통적인 PCR에도 형광물질이 필요해요. 이 전통적인 PCR에도. 그죠? 2번 틀렸고. 자, 그 다음 3번. 전통적인 PCR로 진단검사를 할 때 실시간 증폭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어 진단에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겠군. 실시간 증폭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제 없다는 것도 뭐 안 나왔지만 진단에 걸리는 시간을 줄인다 이런 말도 나와 있지 않죠. 그래서 시간을 줄인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3번이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죠. 시간을 더 짧게 할 수 있습니까? 전통적인 PCR이나 실시간 PCR이나 뭐 시간은 같아요. 증폭 복제시키는 시간은 같은데 이제 뭐 발색이 되냐 안 되냐, 실시간으로 발색이 점차 확인할 수 있냐, 아니면 마지막에 확인할 수 있냐, 요걸 가지고 이제 파악하는 거지 시간 줄이는 건 아니죠. 자, 4번 보세요. 실시간 PCR로 진단 검사를 할 때 표적 DNA의 염기 서열이 알려져 있어야 감염 여부를 분석할 수 있겠군. 표적 DNA 염기 서열은 염기서열을 알고 있어야 우리가 프라이머도 만들 수 있고 그 염기서열에 해당하는 것을 증폭시킬 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알려져 있어야 DNA 검사를 할 수 있는 거죠. 실시간 PCR 검사를.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염기서열을 모르는 상태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복제시킬 수 있습니까? 아는 상태니까 그것에 해당하는 것만 뽑아내서 배합해서 배양을 하는 거죠. 복제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당연히 알려져 있어야 분석할 수 있죠. 4번이 정답이죠. 이건 약간 상식적인 문제라고 볼 수도 있어요. 16번은. 자, 5번 보세요. 실시간 PCR로 진단 검사할 때 감염 여부는 PCR이 끝난 후에야 알 수 있지만 실시간 증폭은 확인할 수 있겠군. 실시간으로 증폭이 되니까 중간중간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5번도 틀렸죠. 끝난 후에야 알 수 있다. 이게 틀렸죠. 그죠? 네,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17번 문제. 어떻게 보면 27번 문제가
이 지문의 꽃이었죠. 꽃. 네, 선생님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재밌는 문제였어요. 3점짜리 문제였고 되게 약간 실수를 유도하는 문제라고 해야 되나? 좀 실수 유도? 생각 없이 풀면 틀려요. 17번에 봅시다. A를 바탕으로 보기 1의 실험 상황을 가정하고 보기 2와 같이 예상 결과를 추론하였다. 가다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보기를 보세요. 표적 DNA의 농도를 알지 못하는 미지시료. 이거 지금 A를 바탕으로 잘 봐야 돼요. A를 바탕으로. A 한번 볼까요? 이왕 나왔으니까. A 보니까 실시간 PCR에서 발색도는 증폭된 이중가닥 표적 DNA의 양에 비례한다. 발색도, 색깔이 나오는 정도는 양에 비례를 해요. 표적 DNA가 많으면,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은 상태면은 발색이 더 많이 되고 발색도가 높고, 좀 적으면은 옅게 되고. 여러분 그 코로나 자가키트 검사할 때 코로나 초기면은 두 줄 나올 때 하나가 옅게 나오듯이 좀 옅고 발색도가 좀 중기라고 해야 될까요? 좀 걸린 지 좀 됐으면, 많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으면은, 콧물에 많으면 두 줄이 좀 진하게 나오겠죠.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발색도가 높아요. 일정 수준의 발색도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사이클은 표적 DNA의 초기 양에 따라 달라진다. 사이클의 진행에 따른 발색도의 변화가 연속적인 선으로 표시되며 표적 DNA를 검출했다고 판단하는 발색도에 도달하는데 소요된 사이클을 CT 값이라고 하자. 자, 이 CT 값이 뭐라고요? 표적 DNA를 검출했다고 판단하는 발색도에 도달하는데 소요된 사이클입니다. 자, 보세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가 있었어. 요거를 2개 복제, 또 다시 4개 복제, 또 8개 복제, 이런 식으로 2의 n승으로 2의 n제곱으로 이제 복제된다고 쳐봐요. 그럼 요 하나가 사이클 1, 그죠? 요게 이제 다시 사이클 2, 다시 여기가 사이클 3, 이런 식으로 이제 사이클이 돌겠지. 각각의 시간은 똑같고, 시간 t라고 해봅시다. t 똑같겠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8개일 때 발색이 된다 치면은 뭐 CT 값은 3이겠죠. 사이클 3개. 이런 식이에요. 자, 그 다음 내용 보세요. 표적 DNA의 농도를 알지 못하는 미지 시료의 CT 값과 표적 DNA 농도를 알고 있는 표준 시료의 CT 값을 비교하면 미지 시료에 포함된 표적 DNA 농도를 계산할 수 있다. 우리가 양을 모르는 미지 시료와 양을 알고 있는 표준 시료의 사이클 값을 비교해서 발색도가 똑같아질 때, 색깔이 똑같아질 때를 비교해서 농도를 계산한다. 뭐 이런 말이에요. 우리 문제 봅시다 이제. 자, 보기를 보세요. 표적 DNA의 농도를 알지 못하는 미지 시료가 있고 A가 있고, 이와 동일한 표적 DNA를 포함하지만 그 농도를 알고 있는 표준 시료가 있습니다. 각 시료의 DNA를 주형 DNA로 하여 같은 양의 시료로 동일한 조건에서 실시한 PCR을 실시합니다. 우리가 농도 알지 못하는 시료가 있고, 어떤 예상 감염자의 어떤 그 시료를 가져왔고, 이 농도를 알려고 표준 시료를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PCR을 실시를 했어요. 자, 보기 보세요. 만약 A가 B보다 표적 DNA의 초기 농도가 높다면, 미지 시료가 B보다 초기 농도가 높다면, 더 바이러스가 많다면, A가 더 많다면, 바이러스가 더 많으면, 그 다음 표적 DNA가 증폭되는 동안 사이클이 진행됨에 따라 시간당 시료의 표적 DNA 증가량은 A가 B보다 많죠. 왜냐면 A가 만약에 더 높다면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4개가 있고 B는 2개가 있어. 그럼 한 사이클을 돌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네, 다시 써볼게요. 몇 개가 되죠? 네. 8개가 되죠? 2의 3승이니까. 그죠? 네. 뭐 2의 3승이라고 할 필요는 없겠네요. 왜냐면 하나부터 시작된 건 아니니까. 그래서 8개가 되는데 한 사이클을 돌았을 때, 다음 또 한 사이클을 돌았을 때 B 같은 경우는 4개가 되니까
같은 시간, 같은 사이클 돌았을 때 A가 더 높았다면, 애초에 높았으면 더 많은 게 정상이겠죠. 그래서 B보다 많겠군이 1, 2번 중에 하나가 정답이 되겠네요. 가는 B보다 많겠군. 이 맞겠죠. 그 다음 나를 보세요. 실시간 PCR에서의 CT 값은, 자, CT 값 앞에서 뭐였지? 발색도에 도달하는 데 소요된 사이클을 CT 값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이클이 네. 뭐 저기 코로나 바이러스가 8개일 때 발색이 된다고 치면은 하나 있었을 때 사이클이 3번 돌아야 된다 해서 CT 값이 3이다. 이렇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이클 몇 번 돌아야 하냐? 이 CT 값은 발색도가 CT 값에서의 발색도는 네. A가 B보다 CT 값에서의 발색도는 A가 B와 같죠. 왜냐면 같은 CT 값에서 발색도는 똑같아야지. 이 발색이 되는 정도는 같아야죠. 그러니까 같겠군이 맞고요. 왜냐면 요것도 8개 있을 때 발색이 될 거고, 그죠? A도 8개 있을 때 발색이 돼야 하니까 발색도는 같죠. 요거는 예를 들어서 CT 값 1에서 발색이 됐다면 요거는 2에서 발색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8개일 때 발색 색깔이 나는 정도는 같아야죠. 대신에 B는 2번 사이클 돌았고 A는 1번 돌았고, 그러니까 시간이 좀 짧았죠. A는 원래 많았으니까, B는 적었으니까 시간이 더 오래 걸렸고, 어쨌든 발색도는 같아요. 자, 그래서 정답이 2번인데 따라서 실시간 PCR의 CT 값은 A가 B보다 작겠군. 왜 작습니까? 애초에 많았으니까, 농도가 높았으니까 조금만 사이클 돌아도 금방 발색도에 도달하는 거예요. 반면에 B는 A보다 적었으니까 더 사이클을 많이 돌아야 되고, 그래야 더 많아지고, 그러니까 사이클인 CT 값은 B가 더 많아지는 거죠. 애초에 적었으니까. 그래서 정답이 2번이었던 문제였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17번 문제까지 풀어봤어요. 예, 쉽지 않은 문제였던 것 같아요. 다 쉽지 않은 문제여가지고 좀 난이도가 있다고 보여지네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